용적률 500%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막 우리나라 막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죠. 또 맨날 출퇴근할 때마다 이게 체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 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심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뭐 집 높게 진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 삶에 큰 기여를 한다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뭐 양쪽 공급하는 그런 시대랑 좀 안 맞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200%, 250%만 해도 한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 딱 보면 막 가슴이 막히는데 500% 이거 하면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00%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저희 집 앞에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을 300% 가까운 아파트, 용적률 300%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거의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용적률이 500%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500%를 도시 전체를 그걸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특별정비구역에만 이거를 적용을 하고 뭐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파트를 뭐 500으로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매우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용적률이 500%도 과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가장 놀랬던 건 20년이라고 기한을 주는 게 좀 너무 과하다. 우리가 사실 20년 된 아파트에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네.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걸 20년부터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는지,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게 20년마다 그러면 우리는 콘크리트로 지은 걸 다시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비용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정부가 무리하게 대책을 내놨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500%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한 건 20년마다 지금 장수명 아파트 해가지고 100년씩 지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20년마다 부르수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정책에 너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 헌집들께 새집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내 돈 안 들이고 짓는 방식인데 이런 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적률 500%는 좀 진짜 제가 봐도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화서역 앞에 화서 프로지오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보면 네. 정말로 답답해요. 보면은 엄청 빽빽하고 딱 봐도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올 정도 그런데 500% 거의 저희가 한 4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좀 500%까지 확정을 한다면 뭐 도시 경관 미관에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살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그렇게 딱 보면은 뭐 그쪽을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너무 과할 수도 있겠지만 닭장 안에 들어있는 닭장이 막 닭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보기에도 답답하고 보기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렸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현장에 좀 가봐야 된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고서는 500% 올릴 것이냐라는 거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 붙는다면 그 정책은 다시 바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현장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 국토부가 그냥 딱 발표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잘못했다면 다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인구 가구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0.78명의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에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원래 우리 인구가 2030년까지 증가한다고 했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10년을 당겼어요. 근데 저는 가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가구가 주택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50만 가구가 늘었거든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는 안 늘었는데 가구가 이렇게 늘었다라는 건 이거는 주택시장하고 맞물리면서 가구라는 건 굉장히 좀 인위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500% 용적률을 채울 만큼의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택을 부족한 상황이냐라는 것도 정책 당국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미분양이라는 게 집이 공급을 초과하고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공급도 좀 뭐 공급이 필요한 공급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극단적인 대안을 낼 정도로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냐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당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말씀하시고 가구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그 소득이 한 7, 80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주택 가격이 나올 수 있냐도 의문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0년 된 주택 보시면 지금 시멘트가 그렇게 비싸졌다라고 지금 아무리 집만이 짓게 해준다고 해도 건설사에서 이거 될 수 있는 시멘트 돈이 없대요. 그냥 뭐 허가만 내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용적률 500%라는 거는 이게 사실 뭐 어떤 뭐 개발적인 관점이나 그 경제적인 관점 보면 뭐 근사하고 미관도 좋고 뭐 동간 거리를 확보해서 뭐 그 경관도 좀 좋고 뭐 말은 좋아요. 컴팩트 해가지고 많이 걷고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게 현실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경관이 절대 좋은 건 같지 않아요. 아이 그 말로는 그 조감도 하나 띄워놓은 거랑 현실하고 그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또 하나 감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는 빈 땅에서 사업을 한 거였거든요. 과거에. 일기 신도시라는 게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고 논밭이었던 빈 곳을 개발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곳을 개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뭐 환경에도 많은 부담을 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래서 다른 뭐 유엔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최선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논밭일 때는 그게 신도시가 가능했겠지만 지금 그걸 다른 도시로 바꿔내는 게 쉬울 것이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소장이 말씀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현장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개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시 구획을 다시 잘 정해서 그동안 원도심에 불편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잘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나를 나는 여기서 다시 개발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면서 내가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불만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님께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사회적인 이 공동체들이 가서 모여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개발 방식이란 것이 어쩌면 한쪽에 쏠려서 이 개발의 추진을 만들면 그게 다 전체로 그냥 뭉뚱거리 블록단위 식으로 다 개발이 되버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하나 짚고 가고 싶은 상황이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했지만 이미 지방의 도시들은 그 절대 인구 감소를 더 먼저 겪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의 그 대규모 주택 공급이 미친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 외곽에 원도심을 두고 도시 외곽에 아파트 공급을 하면 도심이 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 도시들에서의 원도심이 비는 현상, 빈집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뭐 수도권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지금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